자, 제가 이때까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각 브랜드를 느껴보면 브랜드마다 이 가지고 있는 좀 고유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독삼사,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벤츠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회사에서 일은 뭐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데 자기 PR을 진짜 너무 잘하는 직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츠 실내 인테리어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게 해놨고 BT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벤츠가 상품성이나 승차감이 정말 뛰어나게 좋다라든가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B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미지예요. 일은 정말 겁나 잘해요. 근데 이제 와서 벤츠 직원의 그 성공을 보고 아, 자기 PR을 나도 이렇게 잘 해야겠구나, 요즘 들어 그걸 깨달아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풀체인지 된 거 보면은 정말 파격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디스플레이 거대한 거 박아놓고 뭐 이런 PR을 좀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우디는 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은 정말 너무 잘해요. 근데 여전히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PR을 열심히 못하는 약간 그런 직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A85 TFSI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타고 있는 이 A8을 좀 보면은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 보여줘야 되는 그 고급차의 어떤 디테일들이 솔직히 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인테리어도 A6 이상급에서 사용하는 인테리어를 늘려놓은 그런 느낌이고,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가 달리긴 했지만 2열 공간 자체가 정말 심플하고, 핸들에 어떤 뭐 우드 소재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거나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 좀 없어요. 근데 이 차가 뭐 제가 지금부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차의 승차감이나 주행성, 정숙성 이런 면에 있어서 7 시리즈와 비교해서도 약간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S클래스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의 차 자체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어떤 고급차의 세세한 디테일로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급차의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익스큐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 차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스로틀 깊게 밟고 가속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파워트레인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속을 할 때 RPM을 4000rpm 이상씩 쓰면서 엔진 소음이 많이 이제 유발되게 이제 만들었을 때 엔진음을 억제하는 이 방음 실력이 정말 제가 이때까지 탄 차들 중에서 제일 최상급에 있는 이 방음 수준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보통 이 NVH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막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평가를 민감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둔감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7 시리즈나 S클래스 다 타봤잖아요. 그 차들의 그 방음 수준하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NVH적인 부분에서 둔감한 저도 그냥 단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와, 이게 엔진음이 정말 거의 한 130km가 다 돼가는데, 이게 경쟁차들 같은 경우에는 120km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130km 넘어가면 풍절음이 조금씩 들리면서 아, 뭐 플래그십 세단이라도 130 이상은 좀 커버하기 힘들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130이 넘어가도 이 풍절음 자체가 정말 억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고요하고 정숙하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에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S클래스도 지금 똑같은 코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지금 이런 굉장히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이런 컴포트한 느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체는 유지되는데 바퀴만 아래에서 통통 툭 튀는 이런 느낌은 사실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나 A8이나 굉장히 다들 준수해요. 왜냐면 이 정도 처리해주는 거는 굉장히 쉬운
쉬운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 뭐 타이어 조금 컴포트한 타이어 넣어놓고 하체 소재,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하체 소재 경량화 해놓고 그다음 댐퍼 부드럽게 해놓고 부식류들 좀 신경 많이 써주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래그십 세단의 승차감은 어디서 이 차이가 나냐? 바로 방지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1열 방지턱이 아닌 2열 방지턱에서 꽤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열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을 때 그 방지턱 최상단에 올라가 있을 때 바퀴의 위치랑 1열 시트의 위치가 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열 자체는 방지턱을 넘을 때 모든 차종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2열 방지턱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2열은 그 뒷바퀴 바로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가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 그리고 그 상하 움직임이 2열 승객에게 그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2열에 타서 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 차의 그 옛날 그 벤츠 매직 바디 컨트롤인가 액티브 바디 컨트롤인가 하여튼 방지턱을 넘기 직전에 그 차체를 들어 올려 가지고 방지턱을 삭제해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혜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방지턱을 넘으면은 방지턱 높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은 방지턱이니까 차체가 이 정도 올라가겠네, 이거를 예상을 하는데 이 차는 방지턱 높이만큼 그 2열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방지턱이 높은 방지턱을 넘더라도 낮은 방지턱을 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그래서 좀 이 차의 하체도 보고 좀 하니까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차의 리어 댐퍼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2열 댐퍼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뽑기 위해 가지고 2열 댐퍼 맨 아래에다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그 약간 그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건 또 처음 봐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방지턱을 넘으면은 댐퍼의 상하의 움직임 자체가 2열 승객의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분에 알루미늄 브라켓이 있고 댐퍼 자체가 저 위에 있다 보니까 댐퍼의 상하 움직임이 그 2열 승객의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털이 부분 쪽? 그러니까 등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넘으면은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그 진동 자체도 좀 적을 뿐더러 댐퍼가 정말 빠르게 수축을 하고 그 댐퍼가 수축하는 것 내 엉덩이 바로 밑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등 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 움직임 자체도 잘 느껴지지 않고 댐퍼의 스트로크도 굉장히 범위가 커가지고 방지턱이 그 높이만큼 안 느껴지는 그런 되게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S클래스나 7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7시리즈는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7시리즈 자체는 생각보다 댐퍼가 좀 탄탄한 편이에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은 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고 말을 그때도 안 드렸는데, 이 A8은 와, 여기서도 그 2열의 방지턱 승차감이 어떨지가 1열에서도 사실 느껴져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A8 좀 구매 관심이 생기신 분은 아우디 위본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혜준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차익남TV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차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승을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을 태우고도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실 거고, 또 저보고 왔다고 하면 이혜준 과장님이 이 차의 재고 상황, 뭐 프로모션 상황 더욱더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열에 앉아봤는데 이 시트 착자감이 경쟁차들과 비교해서 단단한 편에 속해요. 이게 아우디 차들이 항상 느껴보면은 시트 소재는 되게 좋게 해놓거든요. 근데 항상 시트 착자감 자체를 약간 좀 단단하게 해놓는 편인데 그게 여기서도 잘 느껴져요. 7시리즈나 S클래스와 비교해서는 좀 탄탄한 편이에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완전 푹신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트 착자감 자체가 정말 최상급으로 느껴져요. 소재도 그렇고 이 퀼팅 무늬에
안에서 오는 이 몸을 되게 쾌적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 그리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착자감이 굉장히 컴포트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탄탄한 편이다. 그리고 이 다리를 받쳐주는 이 좌석 길이 경쟁차들과 비교해서 짧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앉았을 때 허벅지에 한 반 정도밖에 지탱을 못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린 그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공간성은 뭐 롱휠 베이스답게 넓긴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아우디의 가장 큰 장점이 주행성이죠. 주행성. 제가 지금 A8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A8의 주행 느낌이 사실 그 엔트리급인 A4를 타도 그냥 느껴져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주행성이 C클래스에서 느껴질까요? 3 시리즈에 느낄 수 있는 7 시리즈에서 느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각 브랜드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메인 모델이 있고, 나머지 모델은 뭐 대충 만든다는 건 아닌데 메인 모델만큼의 주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급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나요. 근데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어떤 모델을 타나 노면과 바퀴를 항상 끈끈하게 붙여주면서 트랙션을 항상 맥시멈으로 가져가게 하면서 느껴지는 그 고속주행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엔트리급을 타나 플래그십급을 타나 아우디가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주행 특성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야, 그냥 차가 진짜 정말 감탄이 나오는 주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우디 차들은 항상 프론트 그립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앞 타이어 폭이 일반 다른 브랜드들보다 웬만하면 다 넓은 편이에요. 이 차가 지금 265, 40, 20인데 7 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5, 40, 20 이 정도의 스펙을 보여주기 때문에 프론트 타이어의 폭을 항상 조금 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 그립을 신경을 쓰면은 주행성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냐, 물론 트랙션이 증가되겠죠. 근데 이게 4륜구동하고 결합이 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4륜구동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앞뒤 바퀴에 모두 동일한 구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구동이 들어갈 때 앞바퀴에 들어가는 그 구동 자체를 넓은 타이어 폭으로 노면에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 트랙션이 더 살아나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좀 운전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BMW X드라이브가 달린 차들을 느껴보면은 이 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강력한 출력과 토크 때문에 차가 좀 약간 뒤로 피칭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그립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뒷바퀴로 가는 출력과 토크가 강하다 보니까 차가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는 그 피칭 현상이 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 차들은 자,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피칭이 되는 현상이 없이 차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속이 되는 느낌, 그런 엄청난 출력과 토크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프론트 타이어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픈 그 토센과트로 시스템까지 있어가지고 프론트로 보내는 구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뒤로 쏠리는 그 피칭 현상이 없이 그냥 수평으로 쭉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롤을 일으켰을 때 이 그립을 잃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게 또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뭐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우디 차들의 프론트 서스펜션의 구조를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어퍼암이 2개예요. W15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퍼암 2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면은 조향을 할 때 서스펜션의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면서 바퀴의 각 자체가 틀어지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 보면은 조향을 하면은 바퀴 각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뭐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세팅이고, 근데 이 차는 그 바퀴의 각 자체가 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타이어가 노면하고 닿는 그 접지 면적을 항상 100%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차선 변경을 해도 트랙션 자체를 운전이 100% 느낄 수 있고 그런 주행 안정감 자체가 운전자에게 정말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는 이제 3.0 V6 가솔린 엔진에 팁트로닝 미션, 그러니까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BMW의 ZF 미션하고 아우디의 ZF 미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뭐 빠르긴 한데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늘이 한번 2000rpm 한번 멈췄다가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자 지금 그죠? 2000rpm 한 1800rpm에 한번 멈췄다가 바늘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같은 미션이라도 어떤 브랜드에서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미션의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MW 40i 엔진이랑 ZF 미션을 이길 수 있는 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이 차가 그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클래스나 이제 최근에 풀체인지된 7시리즈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급차의 어떤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껴봤을 때 이런 승차감이나 주행성, 그러니까 차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차보다 이 차가 그 가치에 정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이 없어서 저평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이 차의 가치를 아시는 분만이 이 차를 구매하실 것 같은데, 이 차를 실승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A8 55TFSI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